이번 챕터에서는 라그랑지안 메케닉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합시다. 라그랑지안은 키네틱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함수가 되는데요. 이때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는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성분을 다 써놓으면 2분의 1 m x1 닷의 스퀘어, x2 닷의 스퀘어, 그리고 x3 닷의 스퀘어. 이렇게 해서 2분의 1 m xi 닷 스퀘어 이런 식으로 쓴다. 우리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mx 닷 mv 이기 때문에 그 x 닷이 p over m인 것을 이용해서 이것이 2m분의 p 스퀘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라그랑지안에서는 키네틱 에너지를 2m분지 p제곱으로 쓰지 않고 2분의 1 mx 닷 스퀘어로 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나중에 배울 해밀토니안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2m분지 p제곱으로 써요. 2분의 mv제곱으로 쓰지 않고 해밀토니안에서는 2m분지 p제곱으로 쓰고 라그랑지안에서는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x 닷의 제곱으로 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에 그레이디언트를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힘을 얻어내게 되는데 conservative force에서는 F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몇 가지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에요.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라그랑지안을 벨라시티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을 좌표로 코디네이트로 편미분하고 여기 벨라시티로 편미분한 것은 여기 시간이 됩니다. 시간으로 편미분한 형태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별게 아니고 뉴턴 방정식하고 똑같은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해요. 자, 먼저 라그랑지안은 2분의 1 m xk 닷 스퀘어 그것을 xi 닷으로 편미분하고 또 라그랑지안은 키네틱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니까 포텐셜 에너지에서 벨로시티로 편미분을 해요.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속도가 관여하지 않는 것만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포텐셜 에너지의 벨로시티 디펜던트한 term이 없을 때는 이게 날아가 버린다. 그 xi 닷으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체인 룰을 써서 2배 xk 닷이 나오고 xk 닷을 xi 닷으로 편미분하니까 이게 인덱스가 똑같을 때만 그 값이 0이 아니게 되고 그 값은 크로네커 델타가 되겠죠. 그 크로네커 델타를 집어넣으면 결국 그 mvk에서 k를 i로 바꾸고 그래서 k를 i로 바꾸고 이게 mv를 모멘텀으로 바꾸는데 모멘텀의 인덱스 k가 크로네커 델타로 인해서 i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을 코디네이트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키네틱 에너지는 x 닷에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코디네이트로 편미분하면 없어져요. 없죠. 대신에 코디네이트로 포텐셜 에너지를 편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서 여기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가 힘이니까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써놨던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그리고 and u x 벨러시티가 없는 포텐셜이 위치만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요 속에 있는 것이 요 놈이 모멘텀이고 모멘텀의 시간 미분 그래서 모멘텀의 시간 미분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여기 요거 다 해서 이게 마이너스 f니까 요거 이동하면 fi 벡터 이퀘이션은 f는 dp 오버 dt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라그랑지안으로 f equal ma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x 다수로 velocity로 라그랑지안을 미분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EM 분제 P제곱으로 키네틱 에너지를 썼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뉴턴의 방정식하고 일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라그랑지안은 언제나 2분의 mv 제곱의 형태로 쓰여져야만 하고 그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라그랑지안에서 지금 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의 형태다. v라고 쓰지 말고 v를 x 다수로 써라. vi를 xi 다수로 써라.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를 velocity로 편미분하게 되면 체인 룰에서 mv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키네틱 에너지를 velocity로 편미분한 것은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since the potential energy u is independent of x dot 속도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을 속도로 편미분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날아가 버리고 키네틱 에너지 텀만 나오게 되는데 그 키네틱 에너지 텀을 편미분하면 모멘텀이 나온다. 기억을 해둬요. 라그랑지안을 velocity로 partial derivative를 취하면 pi, 모멘텀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x하고 p가 있습니다. 이것을 conjugate 관계, conjugate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건 코오디네이션. 코디네이트이 있으면 그 코디네이트의 partial time, 코디네이트의 time derivative로 라그랑지안을 편미분해서 얻는 것은 conjugate momentum이라고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6번. Consider a particle under a velocity independent conservative force. The force is F equals minus gradient U. 그건 맞죠? 마이너스 그 그레이디언트 U를 하는데 그러면 U는 그레이디언트는 공간에 대한 코디네이트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키네틱 에너지 여기다가 키네틱 에너지를 하면 미분하면 0이니까 0인 걸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포스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U인데 그레이디언트 키네틱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이것은 그레이디언트 라그랑지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것을 다시 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라그랑지안은 코디네이트과 velocity 함수이다. 키네틱 에너지는 velocity 함수이다. x 닷
그냥 V라고 쓰지 말고 X 다시라고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velocity independent conservative force일 경우에는 velocity independent conservative force라는 건 magnetic field의 문제. magnetic field에서 velocity가 F equals Q V cross B 이런 식으로 magnetic force가 주어지잖아요. 자, 이제 velocity dependent한 force가 있으면 라그랑지안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직 그 논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위치반의 함수로 나타난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velocity로 xi 닷으로 편입을 했을 때 없어진다. 이 두 가지 성질. kinetic 에너지는 coordinate independent하고 저 포텐셜은 이건 카테시언에서만 이렇게 나타나요. velocity의 independent potential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conjugate momentum을 다음과 같이 라그랑지안을 velocity로 편입을 하는 걸 conjugate momentum이라고 하고 conjugate momentum은 mass times velocity 형태를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카테시언 코디네이션에서는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결국 저것과 같다. 무엇? 뉴턴 second law of force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자, 라그랑지안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뉴턴 역학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라그랑지안을 쓰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라그랑지안은 액션, 다시 말해 라그랑지안을 시간으로 적분한 것이 액션이라고 하는데 액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파트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해밀턴 프린시플 또는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여기 어떤 입자의 그 트라젝터리 x of t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x 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 equals ma dt분의 dp 그리고 dt분의 dp 마이너스 f equal 0라고 하는 방정식이 결국 dt분의 d 모멘텀 conjugate 모멘텀이고 마이너스 힘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인데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라그랑지안으로 된다죠. 요거하고 일치한 이걸 만족하는 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죠.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만족하는 x 그것을 x 피지컬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x 피지컬 말고도 다른 걸 고려를 해서 피지컬하지 않은 x 언피지컬 단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 그 물체가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그 양쪽 끝점 시작할 때 위치와 끝날 때 위치 두 개를 고정하게 되면 운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패턴은 피지컬한 패턴은 오직 하나만 나오게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그런데 이 방정식을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 왜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 양쪽 끝점은 고정시킨 채로 그렇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패스를 따라서 물체가 이동하게 된다면 그러면 뭔가 지금 이 상태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만족하는 상태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도 그 라그랑지안 요 방정식이 이것을 적분한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이 값을 미니멈으로 만드는 이걸 미니멈으로 만드는 조건이 바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걸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다 라고 불러요.
자, 아무튼 X 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그 솔루션이다.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뉴턴 역학의 뉴턴의 제2법칙하고 똑같다. 그러면 어떤 시각 t1에서 t2까지 어떤 물체가 이동하였을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의 솔루션인 피지컬한 path가 있는데 양쪽 끝점은 고정해두고 그렇지 않고 희한한 구조로 물체가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걸 차이니까 variation이라고 하고 피지컬한 부분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부분까지의 차이 그것을 vari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unphysical한 말도 안 되는 path와 말이 되는 path 피지컬한 path하고의 차이를 델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시간에 따라 파티클의 트라젝토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지컬한 솔루션의 트라젝토리예요. 하지만 시간 t1과 t2라고 하는 끝점, 시작과 끝, 양쪽 끝점의 상태,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때 말도 안 되는 길로 물체가 이동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만큼의 차이를 델타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때 양쪽 끝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 x of t의 양쪽 끝점은 이게 physical, 이게 unphysical. 이 두 개의 이제 차이를 variation이라고 했고 그 variation을 양쪽 끝점을 고정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t1, 여기 t1 시작점, 그리고 끝나는 점의 variation은 바꾸지 않고 여기에서는 연속함수로 미분 가능하게 해서 뭔가 부드럽게 내 멋대로 한번 variation을 취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var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variation을 할 수도 있고 이런 variation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가면 안 되겠지. 이런 variation을 뭐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we denote the physical path on the phase diagram. phase diagram이라고 이제 실제 물체가 이동하는 그 길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variation, x에 대한 variation을 하면 x 닷에 대한 variation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x의 unphysical은 physical로부터 델타만큼, 델타 x만큼 shift 시킨 거라고 했죠. 그리고 델타 x의 t1과 시작과 끝점, 델타 x의 t2, 이건 모두 다 0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했어요. 이때 이 양쪽의 시간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unphysical한 길을 따라서 갔을 때 물체의 velocity는 physical한 path, equation of motion의 솔루션이 되는 physical한 path를 따라서 간 것의 velocity 더하기 variation에 의한 velocity가 있겠죠. variation에 의한 velocity는 이게 결국 이동한 것의 velocity, 이 차이의 velocity니까 이것을 그냥 이름하여 같은 말이야. 이것을 velocity의 variation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이 variation으로 인해서 라그랑지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려고 해요. 일단 다변수 함수였을 때
그 변수의 값을 파이나이트한 쉬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exponentiate한 오퍼레이터를 원래 붙이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과 일치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A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shift 델타 x만큼의 그 3차원 공간이니까 3개의 변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델타 x만큼 shift를 했다라고 하면 A 대신에 델타 x 벡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이걸 대입한 상태에서 f of x에 작동을 하면 f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나온다. 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델타 f라고 하는 것은 f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 of x 시프트된 양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 델타 x만큼 시프트 했을 때 f 값의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니까 2분의 1 델타 x 닷 델타 f 뭐 이런 거 스퀘어 3팩토리얼 이렇게 쭉 나갈 수가 있겠죠. 이걸 하면 이제 ij 해서 썸돼서 2팩토리얼로 나누는 형태가 되겠고, 이 베리에이션이 매우 작다라고 하면 first order linear approximation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디퍼런셜을 구할 때 first order만 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라그랑지안이 x를 x 플러스 델타 x만큼 쉬프트. 그러니까 요건 unphysical이고 x는 physical이죠. 그죠? physical한 path로부터 델타 x만큼 쉬프트에서 unphysical한 path를 만들었을 경우에 라그랑지안의 쉬프트는 어떻게 되느냐? 라그랑지안의 쉬프트는 오리지널 x 닷 편의상 1차원 문제를 먼저 풀기로 합시다. x 닷 그리고 x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x 닷 플러스 델타 x 닷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라그랑지안을 바꿔치기 했을 때 값과 차이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서 써놓은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x 닷을 예를 들어 잠시 y라고 속입시다. 그러면 f of y 플러스 델타 y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의 y x 이런 걸 하면 이걸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 차이는 y로 편미분하고 f를 그리고 요거의 별량을 여기다 곱해야 돼요. 그리고 x로 편미분하고 델타 x를 곱한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f는 l이고 y는 x 다시니까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면 그것의 값은 x 닷으로 편미분하고 라그랑지안을 그리고 델타 x 닷을 하고 그리고 x로 편미분하고 델타 x를 곱하고 플러스 오더 델타 x의 스퀘어 이상의 텀들은 이제 뒤에 필요하면 쓰겠지만 우리 당장은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델타 x 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variation의 velocity라고 얘기했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델타 L은 x 닷으로 편미분하고 x 닷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x, 델타 L,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variation의 velocity라고 얘기했고
dt분의 db라고 하는 것은 dt분의 d ab에서 b dt분의 da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걸 이용하게 되면 a가 이것이고 b가 델타 x라고 하면 여기에 dt분의 d 다 묶어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빼기 앞에 거를 미분해서,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델타 x는 묶을 수가 있죠. 묶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x 하나만 1차원이고 three dimension 일단 xi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델타 L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분의 velocity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velocity의 variation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coordinate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coordinate의 variation에 대해서 그래서 썸을 해버리면 total differential이 얻어지게. 이 total differential은 요게 xi variation의 time derivative이고, 따라서 이걸 전체로 미분 빼기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거에서 요약을 해보면 모든 좌표에 대해서 그렇게 쓰여졌는데, 요 델타 xi 베리에이션의 계수가 요게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의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이게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인데, 지금 요걸 보면 라그랑지안의 베리에이션이 라그랑지안의 베리에이션을 딱 보면 요게 뭔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에 만족되는 그 피지컬한 팩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적분해 보기로 합시다. 시간에 대해서 t1에서 t2까지 적분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사실 적분한 것을 베리에이션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적분한 양,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양을 S, 액션이라고 얘기해요. 액션 S라고 딱 나오죠. 라그랑지안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말은 델타 S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액션의 베리에이션을 하면 무엇이냐? 이걸 여기 집어. 응? 다 묶이고 dt. 자, 이 앞에 있는 것은 t equal t2 빼기 t equal t1 플러스 인테그랄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은 엔드 포인트이기 때문에 t2일 때 델타 x는 0이 돼요. t1 엔드 포인트에서 델타 x는 0이 돼요. 그래서 이거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만 남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 요 이퀘이션이 만족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0이 되게 하려면 언제? 이게 arbitrary variation인데 아무렇게나 variation을 해도 이게 0이라고 한다면 그 계수가 0이어야 되겠죠. 아무거나 미정계수를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 뭐 ax 플러스 b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equal 0 for all x. 그럼 이러면 a equal b equal c equal 0가 돼야 되죠. 이런 것처럼 델타 x1, 델타 x2, 델타 x3 이거들을 마음대로 바꾸는데도 이 액션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계수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란 말은 액션의 베리에이션이 제로가 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리스트 이게 나중에 봐야지는 않는데 지금 익스트리머 이거는 익스트리머 컨디션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는 몰라. 이렇게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 몰라. 여기 데리버티브가 0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액션이 익스트리멈을 갖게 되는 조건이 바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variation 델타 x가
피지컬한 path로부터 unphysical한 path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엔드 포인트, 다시 말해 T1과 T2인 지점에서의 베리에이션은 주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주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액션은 라그랑지안의 시간 적분이 되는데, 라그랑지안의 시간 적분을 익스트리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액션의 익스트리멈을 찾아내는 조건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라그랑지안을 베리에이션을 시켜가지고 적분을 해줘야 된다. 라그랑지안을 베리에이션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아까 나타난 이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에 해당하는 텀이 있는데 라그랑지안의 x 닷에 대한 편미분 요것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엔드 포인트에서 베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둘 다 0이 돼서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이 액션을 익스트리멈으로 만드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의 여기에 나온 요게 이제 라그랑지안을 xi의 벨라시티로 편미분하는 거, 이건 xi 코디네이트에 대한 컨주게이트 모멘텀이죠. 컨주게이트 모멘텀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토탈 디퍼런셜에 해당하는 그 값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계수도 모멘텀이 되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누이더스 시어럼이라고 컨서브드 퀀티티를 구하는데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간단한 최종적으로 우리 결론은 F equals ma, 이거는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하고 같고, 이것은 액션이 익스트리멈을 갖게 되는 조건하고 같다. 그럼 이 말 한마디를 하면 이게 derive 된다. 이거는 equivalent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액션은 다 적분돼서 있는 숫자이고 이 운동방정식은 3개의 방정식이죠. 이 운동방정식은 여기에도 i가 i equals 1, 2, 3가 되는 3개의 베타 이퀘이션인데, 이 베타 이퀘이션 F equal ma라고 하는 것을 액션이라고 하는 스케일러로부터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시스테매틱하고 단순한 계산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복잡한 표현으로 보이긴 하지만 훨씬 단순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드라이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least action principle이란 the physical path of a mechanical system in the phase space. phase space는 물체의 위치와 속도, 평면상에 있는 그거가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phase space라고 해요. 예를 들어 뭐 2분의 1 kx 스퀘어 플러스 2분의 1 mx 닷 스퀘어 이퀄 2. 이게 뭐야? 스프링의 경우에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엘립스가 되지.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 페이즈 상에서 어디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맥시멈이 되고 키네틱 에너지가 맥시멈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페이즈 x와 x 닷으로 물체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는데, 그 페이스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그 패스가 이게 이제 피지컬한 패스라고 했을 때, 여기 피지컬한 패스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어,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액션이 미니마이즈가 된다, 익스트리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해밀턴의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에요. 이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 그 에피콜스 MA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뉴턴 역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도 이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은 적용이 돼요. 심지어 relativity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로 기술이 가능해요. 다음은 second form of Euler-Lagrange equation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어요. 자, Euler-Lagrange equation이 이제 F=ma 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이게 계속 dx로 되어 있네. 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여기도 이게 잠깐만 틀리네. x 닷을 곱해봅시다.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요것은 아까 우리가 사용한 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거와 요거 두 개를 곱한 것을 미분한 것과 그러면 요거는 들어있지만 요것을 미분한 게 없죠. 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xi 다 자, 우리가 그 토탈 데리버티브 오브 라그랑지안을 하면 이것은 partial time derivative of 라그랑지안을 하고 xi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xi의 시간 미분을 하고 xi 닷에 대해서 라그랑지안 편미를 하고 그거를 한 번 더 편미분을 한 것 같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뭐야? 요게 요거하고 똑같네. 이것은 마이너스 xi 더블 닷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 전체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다시 말해 xi 더블 닷 마이너스 xi 닷 l xi 닷 xi l 이것을 이항을 하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마이너스
토탈 데리버티브는 마이너스 라그랑지. 그리고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l이 된다. 그래서 우린 나중에 이것을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잠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튼 dt분의 d xi다. 이게 second form of the Euler 라그랑지 equation이다. 그럼 이건 언제 주냐? if 라그랑지안이 시간 explicit time dependence가 없다면, 그렇게 되면 해밀토니안은, 이게 해밀토니안인데 constant다. constant of motion.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second form, the second form of the Euler-Lagrange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So the second form of Euler-Lagrange equation is particularly useful if L does not have any explicit time dependence. L 라그랑지, 그러니까 kinetic 에너지는 explicit time dependence가 없죠. 다시 말해 포텐셜에 explicit time dependence가 없게 되면 이 물리량이,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해밀토니안인데, 해밀토니안이 결국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하고 같은 값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해밀토니안이 컨서브 된다. conservation of total mechanical energy하고 연관이 깊은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은 리더스 theorem인데, 우선 cyclic coordinate에 대해서 우리가 오일러-라그랑지 이퀘이션이 이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라그랑지안이 xi 디펜던스가 없다, 이게 없다. 이러면 xi is a cyclic coordinate이라고 해요. cyclic coordinate. cyclic coordinate이 되면 이게 0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0이에요. 그리고 이게 0이면 이게 constant of motion. 이게 constant of motion인데 이것을 conjugate momentum. conjugate momentum이 바뀌지 않는다.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cyclic coordinate이라고 하면 라그랑지안의 어떤 좌표가 없다라는 건데, 어떤 좌표가 없는 라그랑지안은 constant, 그거의 conjugate momentum이 constant다. 그럼 예를 들어 potential 에너지가 0이다. free particles. 그럼 라그랑지안은 t-u인데 라그랑지안은 em 분질 x i 다 스퀘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에 xi를 다 미분을 하면 지금 다 항상 0이죠. 그러니까 이건 x1, x2, x3 이거 모두 다 사이클릭 코디네이션.
그러면 P1 equal mx1 dot P2 equal mx2 dot P3 equal mx3 dot 이런 것들이 다 constant of motion.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자, 오늘 배운 부분이 매우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 리뷰를 하고 끝내겠어요. 자, 우리는 뉴턴 역학을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로 리프로듀스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인데, 목표는 F equals m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는 F equals ma라고 딱 그냥 써놓기만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인터프리트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해서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F equals ma라고 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구조를 보면 키네틱 에너지는 라그랑지안 미케닉스를 할 때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의 형태로 쓴다. 2분의 1 mv 제곱의 형태로 쓰는데 v라고 쓰지 않고 코디네이트의 타임 데리버티브 xi 닷의 스퀘어의 형태로 표현하고, 나중에 나오는 해밀토니안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의 형태로 쓰지 않고 2m 분지 p 제곱의 형태로 써서 해밀토니안 포멀리즘은 이걸 컨주게이트 모멘텀 p라고 하는데, 그 모멘텀 p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는 벨로시티를 기준으로 키네틱 에너지를 쓴다.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은 키네틱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로 쓰게 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에너지는 힘이 된다라고 했죠.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편미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은 연습을 해왔었는데, 라그랑지안을 코디네이트 xi에 대해서 편미분하거나 코디네이트 xi나 xi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xi 닷에 대해서 편미분하거나 하는 것을 익숙해져야 돼요. 라그랑지안은 키네틱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고, 코디네이트의 타임 데리버티브 벨로시티로 편미분하였을 경우에는 벨로시티 인디펜던트한 포텐셜을 다루고 있는 우리의 경우, 포텐셜 에너지는 벨로시티의 미분에 대해서 없어져요. 하지만 벨로시티를 미분하게 되면 체인 룰을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라그랑지안을 벨로시티로 편미분하게 되면 무엇을 얻는고 하니 모멘텀, 이것을 conjugate momentu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그랑지안을 벨로시티에 대해서 코디네이트의 타임 데리버티브로 편미분하면 conjugate momentum p를 얻는다라고 했고, 또 마이너스 라그랑지안을 코디네이트에서 편미분하면 이 키네틱 에너지는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벨로시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 하니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미분만 남게 되고 키네틱 에너지에 대한 미분은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편미분을 해버리면 그 마이너스 포스가 나오기 때문에 F equals ma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쓸 수 있다. conjugate momentum의 time derivative, 그리고 이것은 빼기 force의 ith component. 그래서 결국 conjugate momentum의 time derivative는 force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쵸? 코디네이트로 키네틱 에너지를 편미분하면 코디네이트로 키네틱 에너지를 편미분하게 되면 없어지고, 벨로시티로 포텐셜 에너지를 편미분하면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컨주게이트 모멘텀은 라그랑지안을 벨로시티로 편미분 한 것 같고, 라그랑지안을 벨로시티로 편미분하면 키네틱 에너지의 성분에서만 나오는 컨주게이트 모멘텀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벨로시티 인디펜던트 포텐셜의 경우,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 여기에 벨로시티로 편미분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했어요. 자꾸만 반복이 되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에서 이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바로 컨주게이트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 다시 말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나오는 것을 일종의 디라이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디라이브 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액션은 라그랑지안의 시간에 대한 적분이 되는데, 액션이 미니마이즈 되도록 하는 path, x of t가 바로 equation of motion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유도하려고 했었죠. 그것은 우리가 equation of motion을 만족하는 physical path를 봐서 가정하고, 우리 에피컬 MA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엔드 포인트, 그 과정이 시작되는 시작 지점의 위치와 과정이 끝나는 지점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언피지컬하게 패스가 돌아갔을 경우에 액션이 항상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의 unphysical로부터 physical한 equation of motion을 만족하는 패스, 그거에 shift된 양을 variation이라고 했고, 이런 variation은 end point에서 variation이 존재하지 않고 가운데서만 있다. 그 액션의 타임에 대한 적분인, 라그랑지안의 타임에 대한 적분인 액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컨디션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된다는 걸 보이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다시 또 반복하지만 반복할수록 중요해요. 여기 시작점과 끝 지점의 베리에이션을 델타 x t1과 델타 x t2, 이걸 값은 항상 언피지컬한 패스라도 엔드 포인트를 고정시키고 그 과정에서만 지멋대로 가도 되도록 허락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 베리에이션의 형태는 끝점은 고정되어 있고 가운데는 자기 멋대로인데, 그래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해서 뭔가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끝점이 고정해. T1과 T2 끝점은 베리에이션이 없다. 포지션 베리에이션이 없다. 그리고 그 베리에이션의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되건 이렇게 되건 미분만 가능하고, 그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브레이크 꺾이거나 뭐 한 점에서 두 개의 값이 되는 함수가 아닌 그런 형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 피지컬한 패스로 델타만큼 시프트된 언피지컬한 패스를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패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파티클의 트라젝터리의 벨로시티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를 하게 되면 언피지컬한 패스의 타임 데리버티브, 피지컬한 패스의 타임 데리버티브, 그리고 베리에이션의 타임 데리버티브, 아이덴티티가 만족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표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사실은 피지컬한 패스로부터 쉬프트된 베리에이션의 타임 데리버티브다. 그러니까 x 닷을 따로 베리에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델타 x가 x 닷의 베리에이션이 아니고, 그것은 그 인디펜던트 베리에이션 하는 게 아니고
델타 x를 아니까 그것의 타임 데리버티브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러 개의 변수로 만들어진 그 멀티 베리어블 펑션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때 베리에이션 지금 x라는 패스로부터 델타 x만 한 패스로 쉬프트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a 대신에 델타 x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expand 하게 되면 결국에 그 함수가 x라는 피지컬 패스로부터 델타 x만큼 쉬프트된 un피지컬한 패스로 갔을 때 그 함수 값의 차이를 델타 f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해서 얻을 수 있다. 근데 리딩 오더에서 그 시프트가 작다라고 한다면 리딩 오더에서 다음과 같은 익스펜션이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에 라그랑지안이 이러한 패스의 시프트, 패스의 베리에이션으로부터 라그랑지안이 어떠한 변화를 겪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라그랑지안은 벨러시티와 코디네이트 두 개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벨러시티를 잠시 y로 바꿔놓고 하면 결국 그 y 플러스 델타 y, x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yx를 집어넣은 함수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멀티베리블 펑션의 베리에이션에서 쓴 것과 마찬가지로 파셜 데리버티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쉬프트를 곱하고 파셜 데리버티브 x를 하고 x의 쉬프트를 곱하고 y가 x 다시라고 했으니까 벨러시티로 다 리플레이스 해보면 라그랑지안의 그 쉬프트는 베리에이션에 의한 라그랑지안의 쉬프트는 벨러시티의 데리버티브 그리고 벨러시티의 베리에이션 그리고 코디네이트의 파셜 데리버티브 코디네이트의 쉬프트 이렇게 나타납니다. 벨러시티 그 베리에이션의 그 x 닷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베리에이션의 타임 데리버티브이기 때문에 그 라그랑지안의 베리에이션을 x 닷과 x의 편미분으로 쓴 다음에 x 닷의 베리에이션을 델타 x 베리에이션의 타임 데리버티브로 표기를 하고 나면 이것이 요 두 개의 곱의 미분 빼기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이게 뭐예요? 컨주게이트 모멘텀에 해당하는 건데 컨주게이트 모멘텀까지 집어넣어서 컨주게이트 모멘텀 곱하기 델타 x의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를 하고 컨주게이트 모멘텀의 데리버티브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은 내버려둔 베리에이션 그대로 있고 컨주게이트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를 빼준 형태가 됐고 여기에 코디네이트 베리에이션 효과는 여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때 이 베리에이션에 해당하는 텀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걸 모아놨더니 라운드 L 오버 라운드 X 빼기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 오브 컨주게이트 모멘텀의 형태가 나왔어요. 이때 우리는 그 한 개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을 해봤는데 3디멘션에 대해서는 i에 대해서 다 썸 1, 2, 3에 대해서 다 썸을 해야 될 테니까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안의 베리에이션을 얻을 수가 있었죠. 라그랑지안의 베리에이션을 다 얻고 나고 보니까 여기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인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 베리에이션에 비례하는 성분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걸 들여다보니 이게 바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의 뭐 이퀄 빵이라고 하는 좌변에 해당하는 거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 운동방정, 뉴턴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라그랑지안을 베리에이션 한 다음에 적분, 다시 말해 액션을 라그랑지안의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 액션의 베리에이션을 하면 라그랑지안의 베리에이션을 하고 시간으로 적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이 라그랑지안의 베리에이션을 이 적분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건 토탈 데리버티브이기 때문에 토탈 디퍼런셜이 돼서 결국 컨주게이트 모멘텀과 베리에이션의 엔드 포인트 값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델타 x라고 하는 베리에이션이 엔드 포인트에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성분은 적분에 관여하지 않아요.
오직 요것만 관여하게 되는데,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0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0이라는 말은 무엇과 같으냐? 임의의 베리에이션을 하더라도 이 적분이 0이 된다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델타 S가 0,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X의 값이, 그 기준점이 피지컬한 path에 있다면 이게 0이 돼야 된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액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조건,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하고 동일한 말이 되고, 우리는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뉴턴의 세컨드 로우스 포 모션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옛날에는 F equals ma라고 해서 그 운동 방정식을 손으로 썼는데, 그렇지 않고 라그랑지안을 시간으로 적분해서 그걸 액션이라고 하는데, 피지컬한 path란 바로 액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곳을 따른 트라젝터리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놓으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자동으로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액션이 피지컬한 path로 갔을 경우에 이렇게 맥시멈이 되는 거나 미니멈이 되는데, 사실은 미니멈이 대부분 미니멈이 나타나게 돼요. 그건 실제 계산을 해봐야만 알 수 있고, 이 조건으로서는 extremum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뉴트럴하고요. 자, 그래서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은 액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 액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 자, 이때 우리가 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 미니멈이 되는 구간에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라그랑지안이 만족한다라고 했고, 그게 운동 방정식이고, 그리고 그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의 적분에 해당하는 텀이 있었는데, 이것은 라그랑지안은 이제 시프트 x로 시프트한 만큼 여기 conjugate momentum 곱하기 그 베리에이션의 값을 엔드 포인트에서 구한 것, 그리고 엔드 포인트에서 베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했었죠. 이때 이 계수가 되는 부분이 바로 conjugate momentum이 되어서 나중에 리더 theorem하고 연관이 된다고 했죠. 입자의 phase space라고 하는 것은 x와 x 다 상에서 그릴 수 있는 것인데, x와 x 다 위치와 속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x하고 x 닷을 알면 물체의 모든 형태를 다 알 수 있어요. x 더블 닷은 x와 x 닷으로 다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래서 페이즈 스페이스, 페이즈 다이그램에서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실제 물체, 이렇게 하건 이렇게 하건 물체 운동을 완벽히 기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페이즈 다이그램이 엘립스로 만들어지게 되죠. 2분의 1 kx 제곱이 포텐셜 에너지이고 2분의 1 mv 제곱이 키네틱 에너지니까 그거의 합이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컨저브 된다라고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즈 스페이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할 거예요. 다음에 first form of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F equals ma하고 일체해서 얻은 것인데, 여기 second form of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결국 해밀토니안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x 닷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가지고 적절히 분배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해밀토니안. 이것을 나중에 이것을 전부 다 x하고 p로 바꿔놓아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것이 라그랑지안의 파셜 타임 데리버티브를 마이너스 한 것과 일치한다. 중요한 것은 라그랑지안의 파셜 타임 데리버티브가 0이 되게 된다면 이 물리량이 항상 constant of motion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이 타임 인디펜던트 하게 되면, 포지션만 디펜던트 하게 되면 이 라그랑지안은 결국
라그랑지안의 파셜 타임 데리버티브는 0이 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해밀토니안이 컨스럽 된다. 근데 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EM 분자 P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벨로시티 인디펜던트 포텐셜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라그랑지안 포멀리즘에서 어떻게 기술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세컨드 폼 오브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앞으로 해밀토니안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라그랑지안을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라그랑지안의 x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컨주게이트 모멘텀을 구한 다음에 타임 데리버티브에서 빼주면 이퀄 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라그랑지안이 xi 디펜던스가 없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키네틱 에너지 안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이 없죠. xi 닷의 스퀘어들만 있으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없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에 x라는 코디네이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 문제를 기술하였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컨주게이트 모멘텀 여기에 그 힘이 0이라는 말이네. 힘이 0이. U가 xi 인디펜던트. 그게 0이니까 이게 컨주게이트 모멘텀인데 이 컨주게이트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모멘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면 당연히 모든 코디네이트이 저게 없겠지. 자, 간단하게 그럼 그 라그랑지안 포멀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한번 풀어보고 마치기로 합시다. 그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x 닷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스퀘어 이렇게 되죠. 라그랑지안은 t-u 2분의 1 mx 닷 스퀘어 마이너스 2분의 1 kx 스퀘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컨주게이트 모멘텀을 구하자. P는 x의 닷으로 라그랑지안 미분하는 건데 그럼 이건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2분의 1 m x 2x 닷 그래서 mx 닷이라고 하는 게 컨주게이트 모멘텀이고 velocity라고 하는 것은 p over m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우리가 라운드 x, 라운드 l을 해봅시다. 라운드 x, 라운드 l을 하면 x로 편입을 하면 이것은 없어져 버리고 라운드 x, 라운드 2분의 1 kx 제곱이 되니까 이것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k 2x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kx가 되겠죠.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이것이니까 이걸 마이너스 kx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dt분의 dp equal 0 그래서 dt분의 dp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해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얻어지죠. dt분의 d라고 p로 해도 되고 mx 더블 닷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mx 더블 닷 플러스 kx equal 0 라고 하는 뉴턴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세컨드 폼 오브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생각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 x 닷 라운드 l 마이너스 l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x 닷 그리고 p는 mx 닷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라그랑드는 2분의 1 mx 닷 스퀘어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kx 스퀘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 mx 닷 스퀘어 플러스 2분의 1 kx 스퀘어. 우리는 나중에 요거 x 닷을 p로 바꿀 거예요. 해밀토니안을 쓸 때 2n분의 p 스퀘어 플러스 2분의 1 kx 스퀘어 하면서 이것은 해밀토니안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